아직 6월일 뿐이지만 저만의 상반기 최고 누적 게임은 얼라베스터 던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장르에 관계없이 기대해볼 만한 픽셀 그래픽 게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소소한 스팀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며칠 전에 출시된 나인게임즈의 아기자기한 캐주얼 게임 햄스터톡으로 시작해볼게요. PC로 여러가지 작업을 할 때 화면 한쪽에서 조용히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귀여운 햄스터와 함께하는 방치형 소셜 게임인데요. 각각 다른 외형과 능력치를 가진 90종 이상의 햄스터들을 쳇바퀴나 시소 같은 일종의 생산시설인 포포팜에 배치해서 자원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꾸미기 소품을 구입한 뒤에 나만의 데스크탑 마을을 예쁘게 꾸며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 햄스터들이 완전히 배가 고파지기 전에 음식을 줘야 하는 점과 가끔씩 보상을 수확해야 하는 점, 햄스터들이 만들어낸 응아를 치우는 점, 그리고 귀여운 햄스터들을 쓰다듬어 듬뿍 사랑을 줘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어느 정도 게임이 익숙해질 때쯤이면 이것들조차 자동화된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만큼 귀여운 햄스터들과 함께 마을을 꾸미는 책임없는 쾌락만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 것이 너무 없어 금방 질려버리는 게임은 절대 아닌데요. 다른 유저들은 마을을 어떻게 꾸미는지 랜덤 방문해서 살펴볼 수 있고, 서로서로 하트를 눌러 특별한 보상을 받기도 하며 랜덤으로 만나는 친구를 사귀는 광장과 같은 소셜 요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해금되는 꾸미기 요소도 많아 오랜 시간 즐길수록 더욱 풍성하게 마을을 꾸며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UI와 게임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편의성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전혀 없는 포근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만큼, 게다가 게임 가격도 정말 착한 편인 만큼 PC 작업이 많은 분이라면 한 번쯤 즐겨보셔도 좋겠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나인게임즈에서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해주셨는데요. 게임을 스팀에서 찜하신 후 게임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점, 영상에서 살펴볼 수 있던 게임에 대한 소감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10분을 선정해 스팀키를 보내주신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보시길 바라볼게요.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돼준 게임 얼라베스터 던에 대해 짧게 알아본 후 넘어갈게요. 개발사의 전작인 크로스코드 이상의 퀄리티로 기대보다 훨씬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많고 무기마다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손맛도 좋은 데다가 예쁜 색감의 픽셀 그래픽, 적절한 육성의 재미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너무 아쉬운 단점도 있는데 예상하셨듯 안 한글이라는 점은 플레이에 지장이 되기도 합니다. 대본의 양이 대단히 많진 않지만 컷신의 영어는 읽기도 전에 넘어가 버리고 약간 구어식 영어로 쓰여 있는 점도 해석을 어렵게 했는데요.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나 표정, 대략적인 분위기로 스토리를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스토리 비중이 높은 게임인 만큼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아직 얼리 액세스인 만큼 분량이 조금 적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기회가 되신다면 얼리 액세스 코인을 타보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지금부턴 출시일이 어느 정도 정해진 다양한 장르의 기대작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여름 캠프에서 느끼는 따뜻한 청춘 이야기 하민 캠프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최고의 농부 유망주를 선발하는 에버트리 농업 캠프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10대 소녀 알레산드라 또한 타이틀을 위해 대회에 참여하게 되고 라이벌들과 경쟁하면서 최고의 농부가 되기 위한 자질을 기르게 됩니다. 농장 시뮬레이션이라 적긴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방향성이 정해진 스토리의 비중이 더 높은 게임인데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스타듀밸리식 농장 경영이 아닌 매일 주어지는 일과를 소화하고 포인트를 쌓아 캠프에서의 순위를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물 재배나 동물 돌보기, 낚시나 요리 등 다양한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고 라이벌들과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는 등 주인공의 성장이 게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듀밸리와는 방향성부터 다른 게임이라는 점 꼭 확인해 두셔야겠는데요. 당초 9월경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금년 말쯤으로 변경된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아직은 평가가 조금 아쉽지만 데모도 준비돼 있으니 한 번쯤 직접 즐겨보세요. 이번엔 몇몇 턴제 RPG들을 살펴볼게요. 살아있는 전장 위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게임 네버즈 엔드입니다. 네버의 어둠에 잠식되어 멸망을 앞둔 세상 속 오직 단 하나의 마을만 안전하게 남아있는데요. 여러분은 불사의 영혼을 가진 주인공이 되어 마을 주민들의 몸에 빙의해 어둠과 싸워가게 됩니다. 자주 봐왔던 턴 방식 RPG들이
원하는 마법을 클릭한 뒤 적을 선택해 공격하는 형태였다면 이 게임은 구조부터 조금 다른데요. 열을 만들어 이동시키면 바람이 생기고 이 바람으로 적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냉각 마법으로 얼음을 만든다거나 홍수를 일으키는 등 지형의 종류나 날씨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을 주민에게 빙의한다는 게임만의 독특한 동료 시스템도 재미있는데요. 어떤 주민에게 빙의하는지에 따라 능력치도 달라지게 되며 당연히 동료를 얻는다는 것은 마을 주민 누군가가 희생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독특한 특징뿐만 아니라 캐릭터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화면 전환, 직관적인 스킬 연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배경의 느낌도 좋았습니다. 아마도 금년 내엔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데모부터 먼저 즐겨보셔도 좋겠네요. 여러모로 파이어 엠블렘이 떠오르는 보다 전통적인 턴제 RPG의 공식을 따라가는 게임 소버레인입니다. 신들의 비를 받아 축복받았던 세상의 평화는 어느 날 에라클린 영주의 의문스런 죽음 이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에라클린의 막내 아들 코너는 아버지를 대신할 왕위를 잃을 정당한 후계자를 찾기 위해 오래전 사라진 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익숙하면서도 반가운 레트로 턴제 RPG의 향수가 느껴지는 게임인데요. 고유한 능력과 기술을 가진 수십 가지의 클래스와 전직 시스템, 그리드 기반의 전장과 파이어 엠블렘식의 전투 연출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들 사이에 유대관계를 쌓는 것, 이를 통해 사기가 변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전투와 전투 사이에 거점을 짓는 건설 요소가 있다는 점, 거대 보스와의 전투도 게임만의 특징인 듯한데요. 킥스타터 12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할 만큼 기대를 많이 받는 작품이고 이런 게임은 보통 안 한글인 경우가 많은데 출시 시점부터 한글을 지원하는 점이 반갑게 느껴지네요. 한편 투더문 개발팀에서도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듯한데요. 이미 99시간 노가다를 마친 세이브 파일을 불러와서 마지막 1시간만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준다는 독특한 RPG를 개발 중인 듯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찜해두셔도 좋겠습니다. 멋지게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가 인상적인 오랫동안 기다린 국산 탑다운 뷰 액션 푸산 늑대들의 도시를 만나볼 수 있을 듯합니다. 동양의 핏빛 항구도시 푸산에서 전직 군인 출신 해결사인 주인공 진이 핵무기를 품은 소녀 하루를 구하기 위해 부패한 도시를 돌파하는 이야기인데요. 네온 조명이 가득한 누아르 배경과 컷신이 시선을 사로잡고 한순간의 실수도 죽음으로 이어지는 하드코어 액션이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듯합니다. 54개의 스테이지를 돌파하며 적을 물리쳐 얻은 재화로 전투의 수인 워핸드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무장을 해금하며 나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장애물이나 적을 때려 눕히는 손맛이 핵심이며 빠른 호흡으로 재도전을 해볼 수 있는 점 또한 장점일 듯합니다. 피 튀기는 시원시원한 액션을 찾으신다면 데모부터 꼭 즐겨보세요. K4플리즈가 떠오르는 또 다른 게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공도라는 도시 속 대기업의 수습 신입 직원 채용 담당자가 된 주인공이 되어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심사하는 동시에 도시의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가게 되는데요. 매일매일 조금씩 복잡해지는 회사의 채용 기준에 맞춰 인턴 증명서나 정신감정서, 졸업 증명서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합부 여부를 결정하는 K4플리즈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데모도 정말 재밌게 즐겼는데요. 어찌 보면 채용 기준은 정말 명확한 만큼 조작된 서류나 기준 미달 이력서만 잘 잡아내면 되지만 어느 순간부턴 왼쪽 하단에 나오는 지원자의 말은 보지도 않고 오직 높은 학력과 인턴 경험만 보며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스스로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K4플리즈를 재밌게 하셨다면 데모부터 꼭 즐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보자마자 악마성 워라이아 상곡이 떠오른 게임 사일런트 플래닛입니다. 행성급 재앙으로 세계가 붕괴하고 있는 서기 2997년 홀로 살아남은 주인공 아크라닉이 되어 우주 생명의 기원이라 여겨지는 고대 유물 에인절스 에그를 찾아 떠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했듯 워라이아 상국을 코즈믹 호러로 표현한 듯한 분위기 속에 광대한 시설 이곳저곳을 탐험하게 되며 근접 무기와 영동력을 이용한 원거리 공격으로 기이한 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모로 전통적인 메트로베니아의 공식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며 20시간에서 40시간 사이에 플레이 타임을 가졌다고 하네요. 복수 결말이라는 스팀 태그가 있는 걸로 보아 특정 아이템이나 보스를 물리쳐야만 볼 수 있는 진엔딩이 존재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출시는 내년 2분기 정도로 예상되고 있네요. 뭔가 원더보이 느낌이 난다 싶었는데 개발팀 이름도 원더보이 봅이었던 레트로한 향수가 가득한 게임
아겔로스의 속편이 돌아옵니다. 전작은 8비트의 페미콤 시절 느낌이었다면 이번 속편은 16비트 슈퍼 페미콤 정도의 비주얼로 개선된 느낌이 드는데요. 천사 중 최고 계급인 아겔로스로 선택된 주인공이 자신 안의 어두운 본성을 받아들이고 천사와 악마의 두 개 모습, 빛과 어둠 두 개 세계를 오가며 어둠의 군대에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천사일 땐 좀 더 느리고 수비적이며 악마일 땐 빠르고 공격적인 두 형태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전환해야 하는데요. 빛과 어둠이라는 두 세계를 오가다 보니 같은 장소라도 전혀 다른 모습인 중첩 맵이라는 점이 게임만의 재미 요소인 듯합니다. 여러모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많은 만큼 슈퍼 패미컴 시절의 추억이 있는 분에겐 반가운 게임이 돼줄 듯하네요. 그 외 게임들은 조금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리 소재의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 별의 키니입니다. 거대한 가마솥에 음식 재료를 넣고 재료별 특징에 따라 그리고 재료끼리의 충돌 점수를 모아 스테이지를 통과하는 방식인데요. 목표 점수를 넘지 못하면 여러분이 요리 재료가 돼버릴 수도 있으니 신중한 재료 선택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소울라이크, 루비나이트도 7월에 출시되는데요. 포커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보스의 약점을 찾아 공격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 데모의 첫 보스부터 피지컬의 한계를 많이 느낄 만큼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피지컬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한편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 아쉬웠던 게임, 한글 패치로 즐기신 분이 많을 듯한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가 공식 한글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게임을 구매하셨던 분이라면 업데이트를 통해 한글로 즐기실 수 있으며 한국어판 패키지도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한글 때문에 구매를 미뤄왔던 분이라면 이번 정식 한글화로 즐겨보시면 될 듯하네요. 지금부터는 아직 출시일이 공개되지 않은 기대작들을 비슷한 장르의 게임끼리 묶어 가볍게 살펴볼게요. 픽셀 그래픽 하면 생활 심율이 빠질 순 없어 준비해본 게임 리바이브드 하우스입니다. 방학을 맞아 할머니가 계신 시골 마을에 놀러온 주인공이 되어 쾌락해가는 마을을 보고 직접 되살려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집안을 꾸민다거나 농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이킹이나 수영, 자전거 경주나 몬스터카드 수집 같은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고 있다 하네요. 이제 공개된 지 2년 정도 지났다 보니 어느 정도 개발도 많이 진행된 듯해서 기대해보셔도 좋을 듯하네요. 시뮬레이터라는 게임 이름과는 달리 주인공의 성장을 다루는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 디자이너 시뮬레이터입니다. 각 대학을 졸업한 주인공이 되어 취업 면접부터 게임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결국 자신만의 게임을 세상에 내놓기까지의 여정을 다루는데요. 직장 내의 압박 속에서 성장하는 비선형적인 스토리라인과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멀티엔딩, 독특하게도 카드 배틀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일상적 공간을 디테일하게 표현한 픽셀아트가 돋보이는 만큼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출시돼주길 바라봅니다. 이번엔 턴 방식이나 전략성이 중요한 RPG들인데요. PC와 모바일의 인앱 결제가 포함된 무료 형태로 출시 예정인 환상수호전 스타리프입니다. 시리즈 1편보다 이전 시점을 배경으로 하며 108명의 동료 수집은 물론 이전작들의 본거지 시스템과 실시간 전쟁 모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방과 후방, 총 6명의 캐릭터를 배치하고 캐릭터의 속도를 기반으로 행동 순서가 정해지는 턴제 전투 방식이며 적의 약점을 공략하거나 아군 캐릭터의 체인 공격을 잘 이용해야 하는 점도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획득한 스킬이 곧 직업이 되는 로그라이크, 이터니티 브레이커입니다. 매 전투마다 사용 가능한 스킬이 무작위로 결정되며 어떤 스킬을 얼마나 획득하는지에 따라 직업이 실시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빨간색 스킬 2개를 얻으면 전사가 되고 여기에 파란 스킬 2개를 얻으면 전투마법사가 되는 등 20개 이상의 조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칸 정도로 구분된 타일 위에서 캐릭터 바로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게이지만큼 스킬을 사용해 적을 물리치는 방식일 것 같네요. 외계 침략자에 맞선 전략적인 전투, 데드락 스테이션입니다. 각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는 것이 아닌 전투 전 전장의 환경 요소를 잘 고려해서 캐릭터의 배치와 명령 등을 입력해두면 전투 자체는 자동으로 진행되는 방식인데요. 이외에도 새로운 캐릭터나 장비를 해금하는 본거지 시스템도 갖춘 듯하네요. 이번엔 다양한 액션 게임들도 살펴볼게요. 은퇴한 복서인 제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납치된 후 폐쇄된 놀이공원 섬에서 열리는 지하격투 토너먼트에 참가하면서 생기는 일을 다루는 게임 너클 파라다이스입니다. 예전 홍콩 액션 영화 같은 유쾌한 에너지와 시원한 액션 연출을 바탕으로 공중 콤보나 여러 기술들로 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약간의 탐색 요소와 사이드 퀘스트, 수집 요소를 통한 캐릭터 육성 등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한 느낌이네요.
독특한 게임 시스템을 많이 갖춘 듯해서 개인적으론 기대가 많이 되는 게임, 쉐이드 프로토콜입니다. 자유의지를 지닌 기계들의 희망, 프로토타입 레플리카인 쥬라가 되어 폐허가 된 문명을 탐색하고 쉐이드 프로토콜을 저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인지 세계 전부가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설정이 재미있게 사용되었는데요. 따라서 맵을 부수는 듯한 연출로 높은 지형으로 이동하는 등 다양한 기믹이 포함되어 있는 듯합니다. 검과 쉐이드, 두 가지 폼을 전환할 수도 있는 점, 맛있어 보이는 손만만으로도 기대해볼 만한 게임일 듯합니다. 독특한 플레이 방식이 돋보이는 게임, 메거스 서클입니다. 평범한 뱀서류라면 아마 포함하지 않았을 텐데요. 단순한 버튼 조작으로 스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손으로 마법진을 직접 그려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화면 우측을 보면 다양한 기호가 보이는데 키보드 조작으로 적을 피하면서도 해당 마법진을 마우스로 그려 마법을 발동하게 됩니다. 신선한 방식이긴 하다 보니 향후 공개될 데모가 궁금하긴 하네요. 핵앤슬래시 로그라이트 림소울자입니다. 기억을 잃고 과거로 떨어진 주인공이 자라는 의문의 항아리를 등에 메고 세계의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인데요. 다양한 적과 보스를 물리치는 시원시원한 액션이 돋보이며 죽을 때마다 영구적인 강화 효과를 얻는 로그라이크의 특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슬라브 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화끈한 액션, 체르토비차입니다. 악마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밤이라는 뜻을 가진 게임 이름처럼 1인칭 시점에 피 튀기는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릴리스에 의해 잠에서 깨어난 주인공은 게임 시작 후 빛과 어둠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빛일 경우엔 성기사가, 어둠일 땐 뱀파이어 군주로서 전혀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1인 개발 게임임에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부턴 약간 호러 분위기의 게임들입니다. 귀여운 동물 캐릭터와 함께하는 호러 협동 게임, 로스트 레이레이로 시작할 텐데요. 리썰 컴퍼니를 2D로 즐기는 듯 최대 4명의 유저들은 버려진 기차역에 뛰어들어 자원을 확보한 후 시간 내에 살아 돌아와야 합니다. 귀여워 보이는 캐릭터들과는 달리 기차역엔 징그러운 괴물들이 가득하며 그 중에선 죽일 수 없는 보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나 깊은 곳까지 도전할지 정확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동료가 죽더라도 머리만 남아있으면 되살릴 수 있는 점이 신선하네요. 심리적 호러 어드벤처 미드나잇 소울즈입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이상형을 찾아 조용한 시골 마을인 카모마일 피크스로 찾아온 주인공은 이곳이 초자연적인 미스터리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든 이상형을 만나기 위해 마을의 비밀을 파헤치는 탐색과 추리를 하기도 하고 불량배들을 상대로 타이밍에 맞춘 큐티 전투를 하기도 합니다. 왠지 바이오하자드와 피어앤헌거가 떠오르는 게임 이나니마입니다. 스파이라라는 식품회사에서 10일 동안 진행하는 임상시험 참가 초대장을 받은 주인공 제이코. 그러나 시설 안에서 마주친 것은 식품 실험이 아닌 괴물만 가득한 라자루스 프로젝트였는데요. 시설을 탈출하기 위해 적의 감지를 피하거나 제압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때론 퍼즐을 풀거나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기도 합니다. 신체 부위별 조준이 가능해서 급소는 더 큰 데미지를 주고 다리를 맞추면 이동을 둔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살짝 고어한 표현도 보이는 듯하니 플레이에 주의하셔야겠네요. 2013년에 발표됐다가 중단됐었던 유피사이코 개발팀의 신작 카테케시스입니다. 악마에게 빙의당한 성당소년 다니엘은 자신이 선행을 할 때마다 지옥문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낮엔 학교도 가고 성당일도 성실히 돕지만 밤에는 지옥문에 들어가 악마들과 싸워야 합니다. 원거리 주무기와 근접 보조무기를 사용하면서 적을 공격하거나 부르며 피하기도 하고 빛과 소리를 감지하는 적을 피해 은밀히 이동하기도 합니다. 유피사이코의 느낌이 정말 좋았던 만큼 신작은 어떤 공포를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여기까지 출시를 앞둔 다양한 픽셀 그래픽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골라본 만큼 취향에 맞는 게임만 쏙쏙 찜해두시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하입도 부탁드리며 앞서 소개한 햄스터톡의 스팅키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